이번에는 이제 다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어, 알려드려야 될 거는 많은데 어,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 게 책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 지금 시간에 맞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빨리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하는데 다른 데서 좀 제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처음 배울 좀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처음 배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문자열을 쓰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음 배어를 쓰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두 가지 문자를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는 첫 번째 문자와 그다음에 이 뒤에 두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들을 이제 저장하는 용도로 그 대신 마지막에는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자열 문자 포인터 배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들을 이제 저장하고 싶다고 할 때, 위와 같이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 위와 같이 한 번에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근데 문자열은 되게 장점인 게, 요렇게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쌍따옴표 아니면은 더블 커테이션을 쓰게 되면은 요게 문자열이 된다고 했었죠. 요게 또 문자열이고요.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되고요. 그거를 어떤 배열에다가 저장할 때 얘를 문자열 단위로 배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에서 2차원 배열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얘는 누구다를 구분할 때 이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태를 쓸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자열 포인터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 포인터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얘와 얘가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뒤쪽에 데이터가 없어요. 얘가 없고 앞에다가 포인터를 하나 붙여줬어요. 이렇게 앞에 저희가 선언할 때 이렇게 쓰는 거를 포인터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4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얘와 얘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되는 상태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저장돼 있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얘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문자열 배열을 쓰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얘를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차원 배열을 썼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차원 배열로 행어를 10개까지 선언해 놨고요. 행을 10개까지 선언해 놨고 그 다음에 열을 4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그 10개보다 이 글자가 10개보다 넘지 않는다면은 모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없이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가 10개보다 넘어간다면 넘어간 데이터는 제대로 저장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뭐 넘어가서 딴 데로 저장이 된든지 아니면 오동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컴파일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 포인터 배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문자 포인터 배열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어딘가에는 저장은 해야 될 거예요. 그쵸? 어딘가에 저장은 돼야 될 텐데 얘네들이 딱 맞게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요. 어디에 저장이냐?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메모리 공간에서도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영역을 거의 뭐 선택할 일이 없는 영역이 프로그램 영역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영역은 우리 컴파일 배우면서 따로 제가 어떤 영역이다라고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영역에 일단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장되는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들이 다 여기에 저장됩니다. 사실 코드나 그 다음에 함수들도 어딘가에는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막 마음대로 바꾸는 변수라든지 그런 영역과는 좀 다른 영역이지만 결국은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다? 결국은 메모리에는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프로그램 영역은 결국은 한 번 만들어진 영역은 바뀌질 않습니다. 즉 얘는 바뀌지 않는다는 뭘까요?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영역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사실상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막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뭘까요? 얘가 타이거나 이런 것들이 글자가 이렇게 저장됐다는 거는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죠? 프로그램 영역에 저장됐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상수입니다. 상수는 뭘 의미하죠? 이 값 하나하나를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상수가 됐고요. 그럼 상수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얘를 앞에 시작하는 우리는 주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주소만 알 수 있다면, 그쵸? 주소만 알 수 있다면 얘 끝나는 무조건 얘가 문자열이라는 상수니까 당연히 문자열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문자열이라는 거는 뒤에 종료 문자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종료 문자가 들어있다는 거는 이걸 우리가 위치만 알고 그 다음에 무조건 출력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얘기를 하면 상수인 상태고요. 우리가 시작 주소만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배열 4개. 어떤 배열 4개? 배열 4개. 배열 4개. 그쵸? 얘는 다르죠? 얘는 2차원 배열 4 곱하기 10이었어요. 근데 얘는 배열 4개야. 배열 4개고요. 그 다음에 걔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게 자료형이잖아요. 무슨 자료형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포인터 자료형이에요. 근데 얘가 저장하는 애는 누구다? 문자 포인터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문자 포인터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배열 4개에 저장하는 애는 누구다? 뭐밖에 없다? 값이 하나도 아닌 오로지 주소 4개를 저장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캐릭터 문자를 4 곱하기 10만큼 저장할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들을 나중에 언제든지 제가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뭐예요? 앞에 있는 애, 얘가 캐릭터죠. 캐릭터 4 곱하기 10만큼 저장하겠다. 근데 얘는 뭐예요? 앞에가 잘라서 보면 캐릭터 포인터. 이 얘기는 뭐죠? 문자 열 주소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일 거예요. 문자열 주소나 또는 이게 뭐 굳이 꼭 문자열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문자열이 아니면 뭐예요? 문자 주소가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어떤 주소가 될지 몰라요. 문자 주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저장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몇 개를 저장하겠다? 4개를 저장하겠다. 이 차이입니다. 여기도 캐릭터 문자를 얘는 문자죠. 얘는 문자를 몇 개 저장하겠다? 40개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의 구분을 행으로 열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문자를 40개 저장하겠다. 그거의 구분을 행으로 하겠다. 사실은 여기에 여기 4 곱하기 10에 꼭 문자열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문자를 집어넣겠다고 한 거죠. 근데 나 이렇게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 거죠? 예, 열 단위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열 단위로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문자와 문자열은 사실상 한 끗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 뒤에 뭐가 그 종료 문자가 있냐 없냐로 우리가 한 끗 차이를 나타내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을 거냐 문자열을 집어넣을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자열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쵸? 여기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기다도 문자를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도 문자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시작 주소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긴 쉽지 않겠죠. 여기에 시작 주소를 우리가 또 표기해야 되니까 그럼 좀 뭐 어렵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데는 그냥 안 쓰죠. 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다시 문자열에 주소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걸 4개를 저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이게 포인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뭐 배열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도 썼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타이거 이런 식으로도 썼었습니다. 이럴 때 뭐냐면 똑같은 거. 얘는 상수. 네. 왜 상수가 되냐면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왜 상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왜 상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문자를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일단 상수죠. 그쵸? 얘는 문자열 상수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쓰면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거는 문자 상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상수예요. 예. 근데 이게 저장되는 매체가 어디다? 얘는 저장하는 매체가 메모리에 그 모든 거를 다 저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4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애에다가 다 저장하겠다 한 거고요.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뭘 저장하겠다? 나는 주소만 저장하겠다 한 거예요. 상수의 주소만 줘. 상수의 주소만. 그러니까 얘의 주소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프로그램 영역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역에 존재를 하면서 걔의 주소만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와 쓰는 방법이 똑같은데 이렇게와 이렇게의 네, 차이가 너무 네, 확연하죠? 똑같은 데이터를 준 것 같은데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받는 애 자체가 주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요. 요게 초기화 그러니까 배열은 우리가 그 중간에서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지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가능하죠. 동시에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가능한데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변수에 그러니까 이거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죠. 나중에 후반부에 뭐 NA 뭐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요 방법으로만 선언과 동시에만 초기화 가능해요. 그리고 얘도 선언과 동시에만 초기화 가능합니다. 이 이유 중에는 뭐 컴파일러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문자열 상수를 받아야 되니까 문자열 상수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문자열 상수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인지를 빨리 캐치해야겠죠. 컴파일러는요. 그거에 맞게 메모리에다가 값을 복사를 해줄 건지 아니면 문자열 상수를 메모리에 저장해 줄 건지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선언과 동시에 모든 자료형이 다 나타나져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했다면 나중에 얘에다가 이 타이거라는 값을 누르려면 이런 식으로 누르려면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때부터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걸 누르려면 이때는 포문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포문이나 while문, 반복문의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시작 주소를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예, 변경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뒤에서도 앞에서 얘기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변경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는 그런 얘기, 변경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저 포인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경도 불가능한데, 뭐 예제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요. 이 예제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건가? 아, 네. 이 예제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잘 출력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건 캐릭터 포인터 변수명을 P라고 하고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애니멀이라고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N 3번에 얘를 PC를 넣어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네요. 네, 이건 정상적으로 요 주소는 변경이 되네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PC를 값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상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 한 개만 A를 B로 바꾸는 거, 예,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에러가 뜨면서 동작하지 않죠. 여기서 얘를 바꾸는 건 상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 주소를 바꾼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까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한번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뭔가 궁금증이 생기면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어요. 여기 이제 도구를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네, 여기서는 도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NA에다가 3번을 똑같이 이걸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얘는 아예 에러가 떠 있네요. 여기에 이 밸류는 식을 수정할 수 있는 밸류여야 한다라고 지금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얘는 뭐 돌려보지 않아도 뭐 여기서 왼쪽 피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바꿀 수 있는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할 거면 이 도구를 애니멀로 바꾸고 싶으면 포문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씩 바꾸는 경우 PN의 3의 0번을 아예 뭐 존재도 하지 않는 건데 내가 이거를 뭐
도구의 시작을 A로 변경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네, 포인트 에러가 나서 에러는 우리 컴파일 할 때는 에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돌리려고 그러면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불가. 얘는 실행 시 에러가 발생. 얘는 발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컴파일러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쟤는 컴파일러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값.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요거는 가능하냐? 그리고 얘는 가능하냐? 하면 얘는 가능합니다. 여기 도구가 A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둘이 되게 상충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바꾸는 건 위에 있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만 전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는 포문으로 하나씩 내가 값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바꿔둬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는 사실 주소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어디 있는 주소겠어요? 뭐 프로그램 메모리에 뭐 10,000번지 뭐 1억 뭐 10만 번지 20만 번지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거를 30만 번지에 있는 애니멀로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 영역에 존재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변경은 불가능해요.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다 변수로 좀 존재하죠.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수로 존재하다 보니까 변수를 할 수 있는 개별 변경은 가능하다. 단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뭘까요? 주소를 넣는 애잖아요. 주소를 넣는 애인데 혹시 내가 이 중괄호를 교수님 중괄호를 안 써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한번 중괄호를 써보면 그래도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예, 중괄호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논리만 따라가시면 사실은 이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뭐예요? 이건 포인트 배열에 뭐죠? 문자 포인터에 얘는 주소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는 건 이 리터럴 주소가 와요. 맞죠? 문자는 리터럴 주소가 오기 때문에 이 주소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 메모리에 있는 영역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쵸? 얘는 메모리에 있는 영역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요 두 군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메모리로 이거는 값을 메모리로 저장한 거고요. 얘는 각각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 근데 내가 얘의 주소를 변경하는 건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이번에는 3차원 배열이 있는데요. 3차원 배열은 사실상 2차원 배열이랑 똑같은데 첨자가 뭐 면, 행, 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페이지라고 돼 있어 면이고 그 다음에 뭐 용어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3차원 배열까지 책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 3차원 배열 표현하면 우리가 3차원 배열 표현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3차원 배를 하나의 통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 그려야지 3차원 배열을 표현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한 면, 두 면이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또 주소에 대한 관계가 있겠죠. 앞에서 있듯이 이렇게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소에 대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기화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나눠서도 초기화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나눠서 초기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로 전달하는 방법은 요거에 대한 그림은 결국은 책에서는 뭐다? 요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책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책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이때 또 쓰게 되면 A와 A 0번과 A 000과 A하고 n% 붙은
영영이 같은 지금 차이다. 예, 근데 여기서 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얘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얘는 자료형만큼 증가할 거고요. 자료형 크기만큼. 얘는 어디만큼 증가할까요? n 플러스 1 하게 되면 네, 1하면 열의 크기만큼, 아니 정확하게 잘못 말했네요. 행의 크기만큼, 그렇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행의 사이즈, 행의 사이즈만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열 곱하기 행의 사이즈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다 보셨으니까요. 그거를 비교해서 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그 밑에 있는 행들과 그거의 모든 곱하는 거, 그게 이만큼씩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여기서 이렇게 돼서 끝났고, 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함수의 인수를 배열로 전달하는 방법.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했었잖아요. 함수를 사용해서 그 인자도 보내보고 모두 보내봤잖아요. 데이터도 여러 개 이제 데이터 보내는 것도 해보고 리턴도 하나를 받아봤는데, 이때 얘네는 배열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호출된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함수 호출 시 실인수로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고, 실인수로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받는 쪽 가인수에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 싶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이므로 호출되는 함수의 배열의 시작 주소인 주소만 알려줘라 라는 얘기고요. 이는 함수의 인수 전달 방법으로 주소에 의한 전달 방법. 그래서 결국은 함수는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하나씩 받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딱 여기 뭐 이렇게 쓰죠. int 그냥 한 장 넘겨서 이걸로 보시죠. 네, 여기 메인이라는 게 있고, 요 더블을 받는 애에 avg라는 함수는 여기에 데이터를 받는데, 얘는 사실은 얘도 이렇게 이렇게 쓰는 순간 한 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인자는 몇 개를 쓸 수 있죠? 계속 여러 개를 쓸 수 있죠. 이렇게 콤마 찍으면서 뭐 20개든 30개든 40개든 받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씩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콤마 찍어서. 근데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쵸? 그때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의, 즉 얘죠. 얘의 시작 주소만 보내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쓰는 방법은 여러 개 있겠죠. 뭐 스코어 앞에다가 뭐 주소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0번째의 주소를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그냥 써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주소만 보내자. 그러면 받는 애는 뭘로 받아야 될까요? 포인터로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교수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얘는 포인터가 아니라 배열 아닌가요? 네, 여기서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거는, 요의 또 의미는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받을 때만. 여러분들 이걸 쓰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걸로, 받을 때만 가능. 변수로 인자를 받을 때만 가능. 우리 이거 언제 썼죠? 이렇게 쓰는 방법? 초기화할 때 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안 보여드리게 또 넘어가면 또 모른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좀 많이 지원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는 뭐 그 크기가 지정돼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얘는 주소를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주소를 받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별표를 쓰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 그러면 왜 상수를 붙여요? 그러니까
요 주소가 변경되면은 이상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상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의 이제 뭐 스코어의 전체 평균을 내는데 이때 얘가 여기로 날아가는 게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따로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 주소를 가지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얘가 주소라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코딩하는 거면 이 오해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가 뭐 널 데이터가 났다든지 어떤 끝나는 문자를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함수 내에서는 얘가 5개가 들어있는지 6개가 들어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코드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자라면 그냥 고정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우리 개발자가 또 알 수 없이 얘가 막 계속 증가하는 애들이다. 그럼 어떤 뒤에 마지막 종료 문자 같은 걸 하나 넣어줘서 끝나는 문자를 좀 찾으긴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인자가 딱 들어올 때 나는 이거 5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5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더 넣어줘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인자로 나는 5개를 가지고 있는 변수야 라고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PPT를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호추라는 함수에서 포인터를 전달하는 잠시만요. 똑같은 PPT가 또 반복된 건가요? 아, 지금 요거는 아까 앞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았죠. 요거 용어를 보면은 배열 접근 뭐 그 내용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인데 포인터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또 사실상 둘 다 포인터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내용이네요. 가인수는 포인터로 전달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얘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인수는 배열인데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배열로 받는 방법 2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다 포인터로 주소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걸 썼다는 의미는 뭡니까? 얘는 주소죠. 그쵸? 근데 뒤에서도 여기서도 보시면 이걸 썼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죠? 주소죠. 근데 얘는 배열처럼 받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처럼 받아요. 결국은 얘는 뭐다? 주소를 받을 애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주소를 받는다. 그쵸? 근데 보시면 얘 또한 결국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예, 배열처럼 썼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사실상 얘도 주소를 받는다. 그리고 얘도 주소를 받는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둘 다 동일한 결과를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주소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받는 쪽은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요 방법과 또는 넘 뒤에다가 마치 배열을 쓴 것 같지만 배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값도 이렇게 사용했네요. 앞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 배열처럼 샀네요. 근데 이거를 둘이 바꿔 쓰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었죠. 이거는 제가 앞에 우리 배열 배우면서 다 배웠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번째 장도 마무리하겠습니다.